차가운 맥주가 얼굴에 쏟아졌다. 어머,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오유라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한 톨도 없었다. 김서연은 눈가로 흘러내리는 맥주를 손등으로 닦아내며 숨을 골랐다. 동창 회장 안 20명이 넘는 얼굴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봤다. 누군가는 웃음을 참았고 누군가는 대놓고 킥거렸다. 서연아, 너 아직도 머리나 만지고 있다며? 유라가 팔짱을 끼며 한쪽 입꼬리를 올렸다. 미용사, 그거 힘들지 않아. 손목도 아프고 서종일 일해야 하고. 우리 남편은 대한해운 계열사 상무야. 나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는데. 옆에 있던 동창 하나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서연이 너 옛날에 공부 잘했잖아. 근데 왜 미용실에서 일해? 아깝다. 아깝다라는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서연은 냅킨을 집어 옷에 묻은 맥주를 닦았다.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내 일이 왜 아까워? 난 이 일이 좋아서 하는 거야. 좋아서 한다고? 유라가 목을 뒤로 젖히며 웃었다. 야, 됐어. 강남 한복판에서 남머리 만지면서 사는 거, 그게 뭐가 좋아? 우리랑 같은 반이었는데 인생이 이렇게 갈릴 줄 누가 알았겠니? 주변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다. 서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다. 나 먼저 가볼게. 일이 있어서. 그래. 가위 들고 있어야지. 손님 기다리니까. 유라의 마지막 말이 등 뒤에 꽂혔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문을 열고 걸어 나왔다. 밤바람이 뺨에 닿자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졌다. 괜찮아. 저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 난 내 일에 자부심 있어. 속으로 되뇌었지만 마음 한쪽은 여전히 쓰라렸다.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클리닉으로 향했다. 강남의 프라이빗 클리닉 안,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헤어숍은 병원 VIP 병동 손님들을 전담하는 곳이었다. 겉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그녀를 찾는 손님들은 하나같이 조용하고 은밀한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 택시가 클리닉 앞에 멈추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네, 김서연입니다.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급해요. 수간호사 목소리가 다급했다. 오늘 새로 입원하신 VIP 환자분이 계신데 손질이 필요하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그분이 꼭 선생님만 찾으세요. 서연은 눈썹을 찌푸렸다. 저만요. 저 아직 보엔 적 없는 분인데 저도 몰라요. 그냥 김서연 선생님 아니면 안 된다고. 다른 사람은 손도 못 대게 하신대요. 지금 좀 예민하신 상태라서요. 서연은 시계를 봤다. 밤 10시가 넘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클리닉 안으로 들어서자 평소보다 경비가 2배는 많았다. 복도 곳곳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다. 서연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발걸음을 서둘렀다. 저기요, 김서연 선생님 맞으시죠? 한 경호원이 다가와 물었다. 네, 맞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VIP 병동 특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낯선 예감이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 끝 특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환자분이 계속 선생님만 찾으셔서 제가 진땀 뺐어요. 환자분이 어떤 분이신데 이렇게 경비가 많아요? 간호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도 정확히는 몰라요. 감염으로 입원하셨는데 신원이 철저히 비밀이에요. 그냥 병원장님 지시로 최고 등급 환자로 대하래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던 노신사가 천히 고개를 돌렸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광등 아래서도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서연 선생님, 이시죠?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서 저를 찾으셨나요? 노신사는 대답 없이 그녀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사람처럼 그의 눈시울이 미세하게 떨렸다. 머리를 좀 만져주시겠소? 오랫동안 아무도 못 만지게 했는데 선생님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서연은 가방에서 도구를 꺼내며 대답했다. 네,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가위를 든 서연의 손이 그의 은발에 닿는 순간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서연은 놀라서 손을 멈췄다. 괜찮으세요? 제가 뭔가 불편하게 했나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으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연이 짐작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다. 아니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손길이라서 그렇소. 병실 밖 복도에서 낮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벌컥 열리며 젊은 남자가 성난 얼굴로 들어섰다. 아버지, 이 시간에 대체 누굴 부르신 겁니까? 지금 상태도 안 좋으신데. 그가 서연을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여자는 또 누굽니까? 병원 미용사 나부랭이를 왜 여기까지 들이신 거예요? 노신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서연은 가위를 쥔 손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뭐 하는 거냐고 물었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저 눈만 마주쳤을 뿐인데도 그의 눈빛에는 이미 판단이 끝나 있었다. 미용사입니다. 김 선생님, 두발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김 선생? 민준이 피식 웃었다. 이 병실에 그런 이름 쓰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함부로 이런 사람을 들였는지 원장한테 따져야겠네요. 그 순간 노신사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단 두 글자였다. 하지만 그 말투에 민준은 순간 말을 삼켰다. 서연은 그 짧은 순간 노신사의 얼굴에서 방금 전까지의 쓰람과는 전혀 다른 익숙한 무게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 사람은 내가 불렀다. 네가 상관할 일 아니다. 아버지, 그래도 이런 사람이 아버지 병실을 드나드는 건 이런 사람이라니 말 가려서 해라. 민주는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서연을 향한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몸을 돌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미용사 나부랭이가 아버지 곁에 얼씬거리는 거 저는 곱게 안 볼 겁니다.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가위를 다시 들었다. 죄송해요. 제가 불편한 시간에 온 건가요? 노신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 아이가 무례한 거지 선생님이 잘못한 건 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옅은 피로가 묻어 있었다. 서연은 조용히 가위를 움직이며 그의 은발을 정리했다. 손끝에 닿는 머릿결이 생각보다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 오랫동안 정성으로 돌봤던 것처럼. 편하게 김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릴게요. 그가 작게 웃었다. 그거면 됐소. 며칠이 지났다. 서연은 다시 클리닉을 찾았다. 원장은 그 노신사가 예약제로만 관리받는 특별 환자라며 담당은 계속 서연이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유는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서연은 굳이 묻지 않았다. 병실에 들어서자 노신사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협탁 위에는 낡은 사진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서연은 인사를 하려다 그 액자의 시선이 멈췄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이상하게 낯익었다. 이 사진 누구신가요? 노신사가 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래전 사람이요. 서연은 액자를 조심스레 들었다. 사진은 색이 바랬지만 여자의 눈매와 웃는 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다. 어디서 봤더라. 분명 처음 보는 사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할까?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 어릴 적 어머니 한미숙의 낡은 사진첩 속에 있던 젊은 시절 어머니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었다. 제 어머니와 정말 많이 닮으셨네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노신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눈빛에는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병실 문이 다시 벌컥 열렸다. 이번에는 간호사가 다급한 얼굴로 뛰어들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바로 담당의 선생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서연은 그 한마디에 손에 든 액자를 떨어뜨릴 뻔했다. 회장님. 간호사의 그 한마디에 서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눈앞에 노신사가 그냥 평범한 환자가 아니라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회장이라는 두 글자는 무게가 달랐다. 노신사는 서연을 향해 손을 저었다. 괜찮소.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합다. 목소리는 담했지만 서연을 붙잡던 손끝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액자를 조심스레 협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편히 쉬세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병실을 나서는 서연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떠올랐다. 분명 낯선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시릴까? 복도를 걷던 그녀 앞을 갑자기 누군가 막아섰다. 검은 슈트를 입은 젊은 남자였다. 날카로운 눈매, 차가운 표정.
당신이 아버지 머리 만지는 사람이요? 서연은 잠시 멈춰 섰다. 네, 담당 스타일리스트예요. 남자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대한해운 부사장이고 저 안에 계신 분 아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서연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민준은 인사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가 요즘 이상하게 당신을 자주 부르신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미용사 나부랭이가 뭘 그렇게 정성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하고 가셔도 됩니다. 미용사 나부랭이. 그 말이 서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오유라의 비웃음과 겹쳐지며 속이 울렁거렸다. 하지만 서연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회장님 상태가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민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예상 밖의 대답이었는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다시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다.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몸이 편찮으신 노인이 아니라 대한해운의 회장입니다. 신경 쓰이는 사람이 함부로 곁에 있는 거 저는 좋게 안 봅니다.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저 담당 환자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 최선이라는 게 딱 여기까지였으면 좋겠는데. 민주는 그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려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며칠째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헤어숍 문은 열어야 했다. 오후에 숍으로 돌아온 서연을 기다리고 있는 건 건물관리소장이었다. 김 원장님, 죄송한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관리소장의 표정이 유독 불편해 보였다. 무슨 일이세요?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투자자 쪽에서 이 라인 전체를 리모델링한다고 계약 해지 통보를 넣었습니다. 서연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계약 해지요? 저 아직 계약 기간 반년이나 남았는데요. 위약금은 드린다고 하는데 다음 달 안에 비워달라고 하네요. 저도 갑자기 통보받은 거라 혹시 새 투자자가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이름을 말했다. 오유라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 개발사였다. 서연은 헛웃음이 나왔다. 세상이 참 좁았다. 동창회에서 자신을 비웃던 그 여자의 남편이 이제는 생계까지 흔들어 놓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답변 정리해서 드릴게요. 관리소장이 돌아간 뒤 서연은 텅 빈 숍 안에 혼자 앉아 있었다. 손님이 없는 오후,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유독 지쳐 보였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당장 손님이 있다 저녁에 예약되어 있었고 클리닉의 회장님도 마음에 걸렸다. 그래도 오늘은 가야지. 서연은 가위와 도구를 챙겨 다시 클리닉으로 향했다. 흔들릴수록 오히려 손끝은 더 단해졌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는 분명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노신사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다. 낮보다 얼굴이 조금 더 창백해 보였다. 늦게 와서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신사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쁠 텐데 매번 와줘서 고맙소. 서연은 익숙한 손길로 빗을 들었다. 가위질 소리가 조용히 병실을 채웠다. 노신사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몸을 맡겼다. 아가씨. 네, 회장님. 사람 손끝이라는 게 참 이상하지.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어쩐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송았단 말이오. 서연은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웃었다. 제가 손이 좀 익숙한 느낌이라는 얘기 자주 들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노신사가 뭔가 더 말을 이으려던 순간 갑자기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가슴을 움켜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회장님, 서연이 놀라 가위를 내려놓았다. 노신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며 이마에 식은땀이 배어나왔다. 괜찮으세요, 회장님? 서연은 다급히 배를 눌렀다. 곧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고 병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심장 상태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응급으로 옮겨야 합니다. 침대가 빠르게 밀려나가고 의료진들이 그 뒤를 따랐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은 채 서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옆 협탁 아래에 낡은 가방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노신사가 급하게 실려나가며 챙기지 못한 것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어들었다. 안에서 종이 뭉치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낯익은 이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한미숙. 서연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다. 어머니 이름이었다.
돌아가신 지 3년이 넘은 어머니 한미숙. 서연은 잘못 봤다고 생각했다. 눈을 비고 다시 봤다. 종이 위에는 여전히 같은 글자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한미숙. 목소리가 저절로 흘러나왔다. 손이 떨려서 종이를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야 하나 잠시 고민했다. 하지만 지금은 보호자를 찾는 게 우선이었다. 노신사가 저렇게 급히 실려 나갔는데 연락할 사람이 없으면 큰일이었다. 실례지만 신원 확인 좀 해야 해서요. 서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가방 속을 조심스럽게 뒤졌다. 지갑이 나왔다. 신분증을 찾으려는데 그 밑에 두꺼운 서류 봉투가 손에 잡혔다. 봉투는 이미 뜯겨 있었다. 안에서 종이 뭉치가 흘러나왔다. 서연은 종이를 펼쳤다. 맨 위에 큼지막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친자 확인 결과서.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게 뭐야?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종이를 넘기는 손끝이 자꾸 미끄러졌다. 두 번째 장에는 더 놀라운 문구가 있었다. 잃어버린 딸에 대한 상속 안건.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이 턱 막혔다. 심장이 쿵 뛰기 시작했다. 아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한미숙. 이건 우리 엄마 이름인데. 서연은 종이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잘못 볼 수도 있으니까, 흔한 이름이니까, 착각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니었다. 한자까지 정확히 같았다. 생년월일도 어딘가 익숙했다. 서연은 손끝으로 종이를 짚으며 생년월일을 하나씩 읽었다. 1968년 3월.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이건 정확히 어머니의 생일이었다. 엄마 생일이잖아. 서연은 종이를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저기, 환자 보호자분 맞으시죠? 간호사 한 명이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숨이 가쁜 걸 보니 한참을 뛰어온 모양이었다. 서연은 종이를 급히 감추듯 가방 속에 밀어 넣었다. 아, 저는 보호자가 아니고요. 그냥 미용 서비스 때문에 왔던 사람이에요. 네. 그럼 보호자분 연락처를 모르시나요? 저도 몰라요. 이 가방만 남아 있어서. 간호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다. 그럼 큰일이네요. 지금 응급 상황이라 가족 동의가 필요한 상태인데.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훨씬 더 급했다. 병원 관계자로 보이는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걸 보니 병원 행정 쪽 사람 같았다. 여기 계셨네요. 아까 그 환자분 담당하셨던 미용사분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병원 전체가 발칵 뒤집혔어요. 서연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눈을 크게 떴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관계자는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다. 그 환자분, 그냥 평범한 노인 환자가 아니셔요. 네? 강태호 회장님이세요. 대한해운그룹 회장님이요. 서연은 순간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다. 대한해운이라고요? 네, 지금 뉴스에도 자주 나오시는 그분이요. 근데 그동안 가명으로 입원해 계셨던 거예요. 병을 숨기려고 신분을 감추고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대한해운그룹, 그 이름을 모를 사람이 있을까? 뉴스에서, 신문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름이었다. 그런데 지금 상태가 위중하셔서 급히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데 회장님, 개인 비서 연락처가 저희한테는 없어서요. 관계자가 다급하게 물었다. 혹시 이 가방 안에 뭐 연락처 같은 거 없을까요? 아까 잠깐 회장님 모시고 계셨다고 들었는데. 서연은 손에 든 가방을 내려다봤다. 방금 자신이 읽었던 그 종이가 다시 눈앞에 떠올랐다. 한미숙.